네, 최근 북한의 잇단 핵무기 시험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나서서 자제시키도록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빠르게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까 정리도 해봤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2번을 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순항 미사일이고 굉장히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여기에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 핵 자강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또 이거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안보 사령탑들이 만났는데 네. 여기서 북한 도발 문제도 좀 논의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방콕에서 설리번 안보부 장관, 그다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장, 그리고 이제 정치국 위원으로서 외교 사령탑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번에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 문제가 뭐 가장 중요한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12시간을 만나서 이 세계 안보 정세, 현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논의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우리보다 앞에 있는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하고 양국이 모두 세 번째로 한반도 문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은 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책임과 어떤 의무가 남한과 미국에도 있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전화 브리핑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북한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를 좀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북한의 잇단 무기 시험 그리고 이제 북러 관계의 문제,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무기 거래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인접국인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네. 문제를 제기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미국이 외교사령탑,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직접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반도 문제와 북한 문제 좀 설정에 따른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미중 안보사령관 회의 기간 중에 또 중국의 외교 차관이 평양을 방문 중이었다고 하는데 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 고위 당국자가 전화 브리핑할 때 이 회의 도중에 그러니까 방콕에 있을 때 네. 중국의 순웨이둥 차관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에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도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영향력 행사,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의 차원에서 네. 뭔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요. 미국 측 대표가 순웨이둥 부부장 차관과 앞으로 전화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이 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계속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날 이제 그 최선희 부상은 이 사람 이제 순웨이둥 차관입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데 뭐 2인자 혹은 3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5일 날 가가지고 6일, 7일 이렇게 사흘 있었는데 지금 최선희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인데 네. 외무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만났고 이제 그 전에는 전후에서 이제 박명호 외상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순웨이둥 부부장이 북한을 간 것은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12월에 저 박명호가 중국을 가서 순웨이둥을 만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지만 중국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북한의 무기 시험,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국도 예민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순웨이둥이 중국에 오면 이미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귀향을 했는데
미국의 대표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간접적인 대화의 어떤 모색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할 말이 뭐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이렇게 압력을 넣어달라,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렇죠. 이번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효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전화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이 순회이둥이 갔다가 오면 미국 측 대표와도 전화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중국과 협의된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협의가 됐든 안 됐든 미국이 이걸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그 무기 시험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압박을 전달한 거고 또 이 소식을 북한에서도 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중국 당국자에게 뭔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거의 건설적 역할을 중국이 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말했던 때보다는 조금 더 북한에게는 압박이 되고 뭔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반복적으로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중국도 인접국,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 그다음에 고도화된 그 무기 실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사실 중국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2022년인데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에 대해서 중국에게 경각심을 넣어주는 거죠.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이 좀 꺼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것은 중국에게도 굉장히 부담될 텐데 좀 말려봐라 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고요. 이게 과거에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굉장히 나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한 5년간은 양국 간의 네.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다시 될 수 있을 때 북한이 고도화된 핵무기를 가졌다. 이거 상상할 때 중국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부각시켜주고 지적해줌으로써 중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거를 미국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그것은 미국이 불안을 조성해서 그렇다라면서 북한의 편을 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북러 관계가 굉장히 좀 밀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좀 경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순회이둥이 평양을 가는 거는 무슨 할 얘기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북한의 상황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핵무기 실험이라든지 친러 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그런 어떤 성격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북한에게 만들지 마라, 만들라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중국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러시아라는 새로운 친구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러기도 하거니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깊이 개입하거나 또 중국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혹은 없다면 어떤 강압적 수단이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탐색하는 것들은 많았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전략적 우군으로 하는 거 그것을 내가 현재까지는 제일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네. 지금까지 얘기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한번 본 건데, 자,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이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이후 네.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 전문가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을 이렇게 우방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정도로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북한에게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친구로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하나의 기회로 북한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와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식량 지원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파견도 많이 하고 그것은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선희 외상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모스크바에서 한 회담을 보면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군사적인 기술 거래뿐만 아니라 무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식량 지원이라든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노동자 파견이라든지 관광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서 보스토치니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히 진행됐고 네. 그 이후로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러시아가 북한과 연결되는 두만강 철길을 현대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그 철길이 제 기능을 못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2019년에 8월 달인가 가봤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어도 기차가 몇 대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두만강 철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중국 쪽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데 그 거의 다니지 않는, 쓰지 않는 거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폐쇄됐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복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이것은 아마 그 두만강 철교에서 북쪽 북한 쪽에 있는 두만강 여기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무기들이 많이 건너갔다 밤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위성 지도가 나오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1, 2km 정도 가면 바로 두만강 철교입니다. 그걸 지나면 첫 번째 역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갈 때 들리는 그 하산역인데 네. 그 사이에 어떤 국경 검문소를 현대화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이게 하산 쪽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두만강 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국경 검문소를 하려면 이제 여권 심사도 해야 되고요. 물건 검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 창고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산 쪽을 보면은 그냥 횡한 벌판에 열차 하나 정도 있거든. 저 역사 정도 작은 건물 하나 있는데 예. 그것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데 사실 더 주목할 것은 이 점입니다. 연해주 정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음 달 9일, 2월 9일 날 단체 관광객을 처음으로 북한으로 보냅니다. 항공편을 이용해서. 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아직 안 받았거든요. 단체 관광객을 중국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것은 또 2019년 6월 달에 열렸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첫 회담에서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니까요. 북한에게 중국 관광객을 대거 입국시켜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했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중국이 기여하겠다 한 내용인데 지금 중국 관광객을 안 받고 러시아 네. 관광객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전과 최근에 이 무기 거래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미중 안보사령탑의 회담을 좀 고리로 북중러 전반적인 좀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